여러분, 혹시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를 굴러가게 만든 뭐랄까, 거의 무한돈 복사 버그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? 오늘은요, 바로 그 엄청난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에요. 이게 무슨 게임 속 얘기 같죠? 머니글리치라니. 근데 이게 진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여온 숨겨진 힘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정말 막을 내리고 있어요. 자, 그럼 이 어마어마한 머니글리치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? 그 중심에 놀랍게도 바로 일본이 있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막 풀어넣은 거죠. 이 값싼 돈이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면서 주식, 부동산, 뭐 잘 나가는 기술 기업들까지 모든 자산 가격을 쭉쭉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. 와,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죠?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일본 중앙은행이 뿌려주는 저금리라는 보조금 위에서 신나게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파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머니글리치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?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이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. 이자가 거의 없는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요. 그리고 그 돈으로 금리가 훨씬 높은 미국 같은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죠. 그럼 그 금리 차이만큼이 고스란히 수익이 되는 방식이에요.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전략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됐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? 1990년대부터 시작됐으니까 와, 거의 30년에 걸친 거대한 흐름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2025년. 드디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 모든 판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역으로 아주 무섭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. 1단계, 일본이 금리를 올립니다. 그럼 엔화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겠죠? 2단계, 투자자들은 이제 빚을 갚아야 하니까 전 세계에 투자를 놨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들을 팔기 시작합니다. 3단계, 그 판돈으로 엔화를 다시 사들여요. 그럼 당연히 엔화 가치가 오르겠죠?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. 4단계. 엔화 가치가 올라버리니까 내가 갚아야 할 빚의 실제 가치도 덩달아 커져버리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결국 5단계, 더 많은 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파멸의 피드백 루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전 세계 큰손,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숫자가 바로 이 2.5%입니다. 이걸 데스존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일본 국채 금리가 이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굳이 위험하게 해외 투자할 이유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. 그냥 안전하게 자기 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게 되거든요. 바로 이 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일본으로 한꺼번에 돌아가는 그야말로 대역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근데 일본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할까요? 그건 바로 우리 한국 경제가 가진 어떤 구조적인 약점 때문입니다.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9,534만 원. 이게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나온 우리나라 한 가구당 평균 빚입니다. 평균이 이 정도예요. 바로 이 숫자가 왜 우리가 저 멀리 일본에서 시작된 금리 변화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이 표를 보면 정말 현실이 와닿는데요. 통계상으로는 중산층인 한 가구의 월급 봉투를 뜯어본 거예요. 한 달에 520만 원, 적은 돈이 아니죠. 그런데 대출 원리금 갚고 각종 공과금 내고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저축은 무슨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인 겁니다. 여기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오른다. 그럼 이 가정은 정말 버티기 힘들어지는 거죠. 우리가 진 빚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. 보시는 것처럼 상당수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이 넘잖아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결국 금리가 오르내리고 주택시장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나라 전체가 버는 돈, 즉 GDP에 비해서 우리 가게가 짊어진 빚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만큼 높다는 겁니다. 바로 이런 상황이니까 일본에서 시작된 금리 인상, 다시 말해 전 세계적으로 돈줄이 마르는 현상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럼 좋습니다. 이 거대한 흐름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대출금, 내 투자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? 한번 따져보죠. 혹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개념은 꼭 아셔야 해요.
환노출과 환해지. 쉽게 말해서 환노출은 환율이 오르면 이익, 내리면 손해. 이걸 그냥 그대로 다 감수하는 거고요. 반면에 환해지는 약간의 비용을 내고 환율을 딱 고정시켜서 안정성을 챙기는 전략입니다. 지금처럼 엔화가 강해질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더라도 단순히 원달러 환율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.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이 엔화의 움직임까지 반드시 같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.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. 전 세계 돈이 안전한 곳으로 물리면서 우리나라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고요. 주식 시장은 더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. 내가 사든 미국 주식 가치도 환율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죠. 그런데요,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뒤집어 보면 오히려 엔화 자체에 투자해서 돈을 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모든 큰 변화에는 항상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잖아요. 자, 그럼 이제 이 변화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엔화에 투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해요. 가장 쉬운 건 역시 은행 가서 엔화로 바꿔두는 거죠. 난 좀 더 안전한 게 좋다 하시면 엔화 예금을 들면 되고요. 주식처럼 사고팔기 편한 걸 원하시면 ETF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난 좀 더 공격적으로 높은 수익을 노려보겠다 하시면 저기 워런 버핏처럼 일본의 좋은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. 이건 본인의 투자 기간이나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. 예를 들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짧게 보신다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익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. 1년에서 3년 이상 좀 길게 보신다면 일본 경제 전체가 살아나는 것과 기업 성장의 혜택까지 같이 노려볼 수 있겠죠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? 엔화 자산에 몰빵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.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. 지난 30년 동안 이어져 온 값싼 돈의 시대, 그 거대한 파티가 이제 정말 끝나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엄청난 전환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?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고 다가올 변화의 파도에 현명하게 올라탈 준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